영화 속 수양대구는 뭐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뭐 이런 거 묻고 다니지만 사실 관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인생은 자기 의지로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뭐 이를테면 그는 자기 앞에서 벌벌 떠는 조카 단종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가 폐륜을 저지를 운세라면 일부러 애를 써서라도 그와 반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폐륜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은 거짓말이지만 운세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건 진심입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장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같이 볼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3년 개봉작 관상입니다. 관상. 예, 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맞습니다. 네. 그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뭐 방금 전에 해주신 뭐 그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이 작품의 명대사 한 번씩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453년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한 사건인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적 팩트에 픽션을 덧댄 팩션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뒤바꾼 중대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계유정난 당시에 만약 허구의 인물인 관상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혹시 그가 수양대군의 관상을 알아보고 이 사건을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상상력으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뭐 작품도 좋았지만 그리고 그 등장하는 뭐 이정재 씨가 사냥한 거 여기 들쳐맺고 올라오던 그 장면도 어마어마했지만 사실 저의 날카로운 한 장면에 대한 기억은 조정석이 조연이었다. 아, 네. 그쵸? 그 송강호 배우랑 이렇게 티키타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브로맨스도 있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 국민적 유행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관상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913만 명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이건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중 30위에 해당하는 흥행 성적입니다. 자, 알겠는데 영화도 재밌었고 알겠거든요. 근데 관상하고 경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 관상은 얼굴을 보고 한 사람의 다가올 운명 또는 미래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화인데요. 이처럼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죠. 관상, 사주, 타로 등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점술 시장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런 시장을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AI가 일상으로 성큼 들어오는 이 시대에 점술이라는 게 언제까지 인기를 끌 것인가? 이건 다소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인지 요즘엔 AI가 또 뭐 관상이나 사주를 오. 봐준다고도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연기한 수양대군은 후에 세조가 됩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개혁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요즘으로 치면 연금 개혁으로 볼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요거 재밌다. 네네. 네. 괜찮죠. 네. 예, 당시에 왜 그러한 개혁이 필요했는지 요즘의 상황과 비교해보면서 뭐 확인해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자, 관상부터 국민연금까지 이런 걸 또 누가 알려드려요? 이런 거 한 번에 알려드리는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바로 목돈연구소입니다. 그렇죠.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세요. 자, 영화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영화는 스카우트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한양에서 관상 봐주는 기생집으로 유명한 연홍의 안주인인 연홍이 오지에서 살지만 이름난 관상가인 내경을 찾아오는 것이죠.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 참고로 여기서 연홍을 김혜수 배우가 연기하고 관상가 내경을 송가호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내경이 뭐 이 스카웃에 다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니까 연홍이 하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바람 한번 불면 휙 가는 게 인생이요. 뭐 잘 나가는 사업가들은 이렇게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남을 자극하는 말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1980년 존 스컬리 펩시 사장을 영입할 때 나머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건넸다고 하거든요. 이 스카우트 자체도 본인 회사에 대한 마케팅이니까. 근데 이름이 재미있지 않아요? 관상가 이름을 내경으로 지었다는 거. 네네. 속을 들여다본다. 이런 네. 의미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근데 이 펩시 아저씨가 나중에 스티브 잡스를 내보내게 하는 네. 그 선봉장이 되잖아요. 네네. 그 인생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속을 들여다보는 내경은 연홍의 제안에 응합니까?
예, 사실 내경은 긁게나 읽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명석한 그가 벼슬에 들지 못한 건 역적 집안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내경은 연홍의 제안이 집안을 일으킬 기회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잡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김종서 대감의 눈에 들어 인재를 등용하는 일을 함께하게 됩니다. 어떤 인재를 어떤 업무에 배치해야 할지 조언하는 일부터 비리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인물을 가려내는 등의 핵심적 임무를 맡게 됩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 뭐 이거는 인사의 기본인데 네네. 인사 업무를 관상으로 한다. 네. 그거 좀 재밌네요. 일단 그래서 내경이 맡은 역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내경 김종서 대감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순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국가의 중대한 일을 맡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는가 한편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에 발들여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정치에 개입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점점 더 큰 일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일종의 눈덩이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네네. 자, 앞으로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될지 긴장되는데요. 네, 병약했던 왕 문종이 내경에게 국가의 운명이 달린 임무를 맡깁니다. 현재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많은데 관상을 보고 역적을 가려달라는 것이죠. 몸이 약한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역적을 미리 제거하면 어린 아들 단종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통치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종이 의심하는 것은 권력욕 많은 자기 동생 수양대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경은 결정적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수양대군 부하를 수양대군으로 오인한 것입니다. 내경은 문종에게 수양이 역적에 상과하는 거리가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을 모르니까 네. 얼굴을 모르니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수양대군이 미리 조치를 한 거예요. 네네, 수양대군이 내경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부하에게 마치 자신인 척 연기를 하라고 시킨 거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뭐 여기에서 경제 포인트를 하나 끄집어내 보자면 이것은 사실 컨설팅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컨설팅 회사로부터 상담받기도 하는데요. 내경과 같은 실력 있는 컨설턴트조차도 사실 전체의 그림을 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국내에서도 컨설팅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M&A를 과도하게 추진하다가 재무 상태에 어려움이 생겨 몰락한 기업 사례가 전해옵니다. 뭐 반대로 컨설팅 기업 조언을 따라 신산업 진출을 하지 않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린 기업의 컨설팅 실패 사례도 존재하죠. 컨설턴트가 만들어준 리포터를 활용하면서도 종합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의뢰인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요. LG가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그 시기가 컨설턴트가 만들어준 그 리포트 때문에 좀 늦춰졌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발 늦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영화로 들어가 볼게요. 내경이 수양대군을 진짜로 만나게 되긴 해요. 네, 내경은 문종의 상중에 사냥을 마치고 등장하는 수양대군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수양이 등장하는 모습은 한국 영화 악역 등장신의 최고봉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근데 악역이라기에는 또 굉장히 그냥 인물이 가진 입체성이 네, 있잖아요. 아주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악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정재 씨가 그렇게 사랑받은 것 같은데 심지어 그 슬로우를 또 걸어줬단 말이에요. 예, 여기 슬로우를 슬로우를 엄청나게 걸어주면서 네. 계단을 한 칸씩 한 칸씩 올라올 때 네. 그 흉터 진짜 정말 엄청난 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슬로우 장면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이 감독의 그 전체 필모그래피를 놓고 봐도 좀 재밌거든요. 네. 이전에 뭐 우아한 세계나 뭐 연애의 목적 이런 거를 그 찍을 때 굉장히 리얼하게 찍는 거를 좀 추구하시는 제 분인데, 스타일이에요. 예. 네. 근데 여기 그 관상에서는 진짜 그 슬로우 확 잡으면서 네. 그 긴장감 주는 음악 확 넣고 진짜 멋있는 그런 등장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저벅저벅 들어온 이 뭐 악역인지 입체적 인물인지 이 조카인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려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수양대군을 과연 관상과 내경이 막을 수 있을지 영화 관상을 각종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감질난다. 보고 싶게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내경이라는 인물은 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너무 엄청난 일에 연루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채용 과정에 이력서에 사진 붙이는 게 오랫동안 그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얼굴 붙이지 말고 뽑아라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기업 뭐 총수가 최종 면접에 관상가를 꼭 배석시킨다든지 뭐 이런 인사에서 관상가 외모가 이슈였습니다. 요 몇 년 새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부분은 왜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일 것을 요구하느냐 뭐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력서에 사진이나 생년월일 등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적지 않는다고 하죠. 이에 2007년 고용노동부가 사진란 가족사항, 기임란 등이 없는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했지만 아직 대부분 기업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은 경력 중심이니까 이미 어떤 회사에서 다면 평가를 통해 평가가 끝난 사람 뽑아오는 거고 네, 우리는 신입사원 뽑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1일인데 네.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아? 예, 뭐 이럴 수도 예, 있으니까. 유교 문화. 예, 예, 요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신원서판의 문화 때문일 수도 네네. 있는데, 자, 요건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갑자기 궁금한 게 관상, 사주 이것도 결국은 시장이잖아요. 네네. 특히 연말 연초에 좀 있으면 뜨거워질 예정인데 점술 시장도 시장 규모가 잡힙니까? 예,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점술 시장 규모는 2천억 원 수준입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는 게 2천억 원이나 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영화 관상에서도 보듯 점술은 세상이 혼란할수록 인기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젊은이들이 사주 카페나 타로 카페 뭐 이런 쪽으로 관상을 보러 갈 뿐만 아니라 뭐 스스로 공부하는 인구도 늘어나면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선 관상 및 사주 교육 콘텐츠가 많게는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내 사주 내가 보기, 관상가가 알려준 재물운이 좋은 관상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궁금해요. 이게 통계청이나 아니면 국세청에 소득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항목, 뭐 인쇄 출판업, 방송 연예업. 그럼 점술은 어느 쪽으로 잡힐까요? 운명 예측업 이런 게 있나? 그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세요. 점술 시장으로 잡히던데요. 점술 예, 시장이란 예,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소득에? 예. 와, 그렇구나. 처음 그게 근데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그 통계가 한 2016년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뭐 그 이후로 뭐 더 좀 더 커졌을지 작아졌을지는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할 때 운명 사업자로 하나? 그거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젊은 층에서 사주나 타로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사실 연애할 때 타로점 한 번쯤 다 보러 가는 게 국룰 아닙니까? 네네. 이 분야가 뭐 일반적으로 통계에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젊은이들이 이 시장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뭐 통계가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 따르면 지식거래 플랫폼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지난 3년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은 분야가 운세와 사주, 타로 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MZ 세대 비율이 80%에 육박했다고 하네요. 이런 거 세상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걸 좋아하는 거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X와 MZ는 연결돼 있어요. 네, 다 자, 우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가느다란 인연의 끈을 이어가면서 AI, 로봇, 양자 컴퓨터, 어려운 말 많이 나오는 기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점술에 대한 관심도 그에 비례해서 높아진다. 살아가는 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예, 뭐 이런 시대에 뭐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인지 뭐 점술도 또 AI 기술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벤처 투자 큰 손 중 하나로 알투스 벤처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벤처 캐피탈이 지난해 50억 원을 투자한 회사 중 천명앤 컴퍼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이 네, 남다른데요. 1000명. 빅데이터 분석 등 네. AI 기술을 활용하는 점술 중개 스타트업인데요. 이 회사의 애플리케이션 1000명에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줄글 형태로 입력하면 관련 상담 후기가 좋은 점술가를 추천해 줍니다. 이곳에선 국내 점술가를 4만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중 상위 30%를 본인들 플랫폼에 입점시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뭐 비즈니스 모델은 옛날에 그 070으로 전화해서 점술인하고 연결해 주던 그거랑 비슷하네요. 로 그렇지만 더 고민에 적합한 사람을 뭐 연결해 주겠다. 뭐 뭐 이런 그쪽도 거죠. 그랬어요. 요쪽은 선녀, 요쪽은 도령 요렇게 연결해 줬는데 로톡 등의 서비스 모델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AI가 그러면은 이제 제가 더 정확해요. 제가 AI인데 제가 전 봐드릴게요. 이런 서비스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직은 뭐 기초적인 기술 수준이긴 하지만은 있기는 있습니다. 롯데시네마가 월드타워점 7층에서 랜덤 데스티니 2023이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 제목들이 심상치 않아요. 데스티니? 네, 네. 데스티니 AI가 생일을 활용해서 사주를 분석해주고 별자리, 관상, 이름점, 손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험하고 나면 아이디 카드를 굿즈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아이돌 팬들이 자기 최애 가수 점을 보고 아이디 카드를 가져갈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얼굴을 보고 건강 상태를 판단해주는 건강 관상이라는 서비스를 앱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자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애니핏 플러스를 통해 AI 건강 관상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30초 동안 얼굴 스캔으로 손쉽게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관상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나 영양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상이라 다크가 무릎까지 내려온 걸 보니 피곤하구나 이런 건 아니겠죠? 아. 그래요. 요거 이상일 거예요. 자, 시작할 때 세조 이야기를 하면서 세조가 일종의 연금 개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수양대군은 왕이 된 이후에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중 하나가 직전법 도입인데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과전법에 의해 현직 관료와 퇴직 관료에게 토지를 모두 지급하고 있었으나 세조는 직전법을 통해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관료의 유가족에게 나눠줬던 수신전과 휴량전도 폐지했죠. 왕이니까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선이나 고려시대 왕이라고 모든 것을 뜻대로 했던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누군가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정책은 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뭐 이를테면 고려 후기 공민왕 때에는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만 결국 권문세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공민왕 밑에서 개혁을 추진하던 신돈이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뭐 현재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재정 상황이 심각하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뭐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특히나 공적연금을 수령할 사람들이 뭐 과거의 권문세족처럼 뭐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정부가 더욱이 건드리기 쉽지 않을 텐데요. 과연 국민의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금 개혁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대단하다. 관상에서 시작해서 국민연금 개혁안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자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돈연구소에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기자를 발굴한 목돈연구소와 함께 영화는 볼만한지 궁금합니다. 예, 관상은 악역 수양대군이 정말 멋지게 나오는 영화입니다. 뭐 이정재 배우가 뭐 매력적이기 때문에 수양대군도 멋지게 느껴지겠지만 캐릭터 자체의 매력도 있거든요. 영화 속 수양대군은 뭐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뭐 이런 거 묻고 다니지만 사실 관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인생은 자기 의지로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뭐 이를테면 그는 자기 앞에서 벌벌 떠는 조카 단종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가 폐륜을 저지를 운세라면 일부러 애를 써서라도 그와 반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폐륜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은 거짓말이지만 운세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건 진심입니다. 수양이 왕이 될 상이냐고 묻는 건 사실 답정너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본인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대답을 찾아다니는 거죠.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은 베어버리고요. 수양이 자기 실력을 키워가는 동안 뭐 내경과 김종서 쪽 사람들은 수양의 관상이 얼마나 나쁜지 왕에게 알리는데 시간을 지나치게 쓰는 인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야를 갖고 살기 때문에 뭐 상담을 받고 뭐 점도 보러 다니지만 우리가 찾아간 그 사람도 결국 제한된 시야로 조언을 건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언을 참고하되 결국 삶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영화는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듯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까지 운칠기삼을 믿지 않는 수양대군과 박창영 기자와 함께했네요.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